2025년 10월 31일 부산 해운대 병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선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7개월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없었습니다. 엄마, 천천히요. 딸 김지은이 팔을 잡았습니다. 36살이었습니다. 화장은 진했습니다. 입술이 붉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과하게 밝았습니다. 괜찮아. 정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12kg 빠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모실게요. 사위 최민재가 다가왔습니다. 41살이었습니다. 키는 컸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눈엔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정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의 손을 피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차장까지 50m였습니다. 멀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10월의 바다였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정선은 바다를 봤습니다. 7개월 동안 창문 너머로만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낯설었습니다. 엄마, 이제 맛집만 다녀요. 내가 리스트 다 짜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밝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이었습니다. 지은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재가 룸미러를 조정했습니다. 정선을 봤습니다. 정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응. 짧게 답했습니다. 민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정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됐습니다. 정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68세였습니다. 유방암 2기였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6차를 마쳤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끝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5년만 재발 안 하면 완치입니다. 정선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암이래. 지은은 울었습니다. 엄마, 금방 갈게요. 다음 날 왔습니다. 민재와 함께였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지은은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민재는 2번에 한 번 따라왔습니다. 과일을 사왔습니다. 꽃도 사왔습니다. 정선은 과일을 먹지 못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었습니다. 꽃은 일주일 안에 시들었습니다. 정선은 서울에 집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었습니다. 아파트 35평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죽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지은은 외동이었습니다. 민재와 결혼한 지 8년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청담동에 살았습니다. 전세였습니다. 15억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정선이 됐습니다. 논현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무슨? 곰탕, 설렁탕, 삼계탕. 곰탕. 좋아요. 민재 오빠, 광안리 그 집 알지? 거기 가요. 응, 알지.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광안대교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선은 바다를 봤습니다. 광안리 백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습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건강합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곰탕집이었습니다. 낡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적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정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곰탕을 주문했습니다. 셋 다 곰탕이었습니다. 김치가 나왔습니다. 깍두기도 나왔습니다. 정선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곰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정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행이다. 엄마가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뻐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정선은 웃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서울 올라가는 길에 청담동 들러도 될까요? 잠깐만요. 집에 짐 좀 챙겨야 해서요. 정선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한번 들러봐요. 오래됐잖아요. 구경도 하고. 그래. 정선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은 민재가 했습니다. 카드로 했습니다. 정선은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부산을 떠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정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빨갛고 노랬습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살았습니다. 7개월을 버텼습니다. 항암을 견뎠습니다.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선은 믿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가 나왔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정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민재가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선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렸습니다. 오빠, 그거 언제 얘기할 거야?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근데. 쉿. 나중에. 정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청담동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높았습니다. 40층짜리였습니다. 지은과 민재는 25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정선의 귀가 먹먹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이 넓었습니다. 거실도 넓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정선은 창가로 갔습니다.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보였습니다. 작았습니다. 엄마 앉아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지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정선은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정선은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정선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은이 불렀습니다.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정선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습니다. 7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뭔데?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 논현동 집. 그거요. 정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쓴다는 게 뭔 소리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은이 움찔했습니다.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담보대출을 더 받거나.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은 눈을 피했습니다. 왜? 엄마 병원비도 있고 여기 전세 보증금도 올려달래요. 2억을. 안 그러면 나가야 한대요. 정선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보험으로 다 처리했어. 너도 알잖아. 그래도 앞으로 관리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내 연금 있어.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선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재가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지은 옆에 섰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서요. 정선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정선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하고 당장 급한 게 좀 있어요. 급한 게 뭔데? 빚이요.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만데? 8천. 정선은 눈을 떴습니다. 지은을 봤습니다. 8천만 원. 네. 정선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어디 쓴 돈인데? 그게 사업 자금이었어요. 민재 오빠가 지인 소개로. 됐어. 정선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참았습니다. 나 집 갈게. 엄마. 지은이 불렀습니다. 정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민재가 따라왔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탈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선은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선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탔습니다. 논현동 쪽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정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청담동 거리였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옷이 화려했습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선은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씁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정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논현동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낡았습니다. 20년 됐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7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정선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황색이었습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딸은 집을 원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정선은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7개월 동안 병실에서 생각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정선은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도장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도 있었습니다.
정선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정선은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미안해요. 내가 말을 너무 급하게. 됐어. 알았어. 엄마. 나 좀 쉬어야 해. 나중에 얘기하자. 정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폭풍이 올 것입니다. 정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조금 눈을 감았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 침대였습니다.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였습니다. 진짜 생존이 시작됩니다. 이틀 후 11월 2일 정선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0분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정선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논현동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바빴습니다. 정선은 바쁘지 않았습니다.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시간 돼요? 뭐하게? 밥 먹어요. 우리 셋이서. 제대로 얘기해요. 정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청담동이요. 엄마 오시기 편한 대로 제가 예약할게요. 됐어. 내가 갈게. 12시에 괜찮아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선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였습니다. 회색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11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청담동까지 20분 걸렸습니다. 식당은 이탈리안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지은이 웃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민재는 차 뽑으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엄마,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파스타 괜찮아요? 여기 알리오 올리오 맛있어요. 그래. 지은이 주문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정선은 마셨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말을 너무 급하게 꺼냈어요. 죄송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급하게 말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네. 내용이 문제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응. 정선이 짧게 답했습니다. 민재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저도 파스타요. 크림 파스타.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갔습니다. 셋은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잘못 판단했어요. 정선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지인 소개로 식자재 유통 사업이었어요.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이라도 섰어. 네. 정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8천이 날아간 거야. 죄송합니다. 민재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잘못했어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팔자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움찔했습니다. 팔자는 게 아니라 담보대출을 좀 더 받거나. 이미 6억 대출 있어. 거기다 더 받으면 이자만 얼마인 줄 알아. 그래도 너희 전세 보증금 15억 중에 10억이 그 담보대출이야. 알고 있었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셋 다 먹지 않았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식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정선은 민재를 봤습니다. 뭔데? 제 명의로 차를 한 대 뽑으려고 해요. 그걸로 우버나 타다 같은 거 하면 차값은 누가 내는데?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모님 카드로요. 정선은 웃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내 카드로 차를 사서 내가 운전해서 돈을 번다고? 네. 그렇게라도 해서 빚을 갚으려고요. 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장모님. 됐어. 밥이나 먹자. 정선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은 지은이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냥 가지 말고 잠깐만 같이 있어요. 지은이 정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선은 팔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디? 차 보러 갈 거거든요. 같이 가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걸었습니다. 청담동 거리였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선은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수입차 전시장이었습니다. 포르쉐였습니다. 여기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선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시장은 넓었습니다. 차들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흰색, 회색이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파나메라 보러 왔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따라갔습니다. 차가 있었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진한 회색이었습니다. 크고 낮았습니다. 민재가 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찾던 색이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정선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타보시겠어요?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탔습니다. 운전석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이 정선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민재 오빠 평생 꿈이 포르쉐래요.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될까요? 살 생각이야? 아니요. 그냥 시승이요.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은 4.0 V8 트윈터보입니다.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1억 8,200만 원입니다. 정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 1억 8,200만 원입니다. 민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네요. 정말 시승해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정선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VVIP 카드였습니다. 정선의 카드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지은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잠깐. 정선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부로 할 거예요. 그게 내 카드잖아. 알아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지은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엄마 통장에 7억 그냥 자고 있잖아요. 어차피 다 못 쓰시잖아요. 정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 제 말은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그 돈을 다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못 쓴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곧 죽을 거니까 미리 쓰겠다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전시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지은이가 말을 잘못했어요. 비켜. 정선이 말했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하지 마세요. 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정선은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팔을 잡았습니다. 정선은 뿌리쳤습니다. 손 떼. 엄마, 왜 이래요? 차 한 대 사주는 게 뭐가 어때서요? 엄마가 쓸 돈도 아니잖아요.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야. 엄마 돈이지만 결국 제 거잖아요.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정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내 거지. 나 죽으면. 엄마, 근데 나 아직 안 죽었어. 정선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담동 거리였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정선은 걸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멈췄습니다. 지은이 따라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넌 언제부터 이랬니? 엄마, 내가 암 걸려서 좋았어.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아니면 뭐야? 어차피 다 못 쓴다고 했잖아. 지은이 울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엄마가 너무해요. 전 그냥 우리 살 길을 찾으려는 거예요. 내 돈으로. 네. 솔직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탔습니다. 엄마. 지은이 차 문을 잡았습니다. 정선은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지은이 보였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정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논현동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차는 제 카드로 끊었어요. 할부로요. 화내지 마세요. 정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1시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차 받았어요.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정선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떨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정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 1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지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회색 포르쉐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크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굉음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선은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굉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정선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장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딸은 더 이상 딸이 아니었습니다. 적이었습니다. 정선은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였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11월 3일 아침. 정선은 눈을 떴습니다. 4시간을 잤습니다.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회색 슬랙스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칠시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KTX를 탔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해운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싶어 했던 집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선은 지금도 그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로 갔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습니다. 25년 됐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바다가 가까웠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책들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책들이었습니다. 책장 뒤였습니다. 금고가 있었습니다. 벽에 붙박이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회색이었습니다. 낡았습니다. 남편은 이 금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선에게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열어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정선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금고 앞에 섰습니다.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정선은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알려줬습니다. 0-8-1-5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8월 15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봤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봉투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뜯었습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편지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선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앉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지요. 미안합니다. 당신 혼자 남겨서. 이 금고 안에 내가 정리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집 문서, 보험 증서, 통장 정보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쓰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정선, 나는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우리 딸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돈의 무서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지은이가 돈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재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지은이가 아직 철이 없다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세요. 어기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당신이 판단하세요. 지은이가 준비됐는지 아닌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정선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금고를 봤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된 것이었습니다. 2010년 7월 작성됐습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편지와 같았습니다. 김지은에게 상속하되 박정선이 판단하기에 금전적 성숙도가 부족할 경우 재산 전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정선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봤습니다. 이성훈 실장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인이었습니다. 남편 생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50대였습니다. 성훈 실장님, 저예요. 네,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퇴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실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제 카드요. 지급 정지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딸이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제 동의 없이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8천만 원이요. 이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무단 사용은 범죄입니다. 정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고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카드부터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통장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장이요? 혹시 다른 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사모님,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게 먼저 연락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김호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강력계 반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호진 오빠, 저 정선이에요. 오, 정선이. 오랜만이네. 퇴원했다며? 축하해. 네, 고마워요. 오빠,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인데? 정선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 구매건, 딸의 말, 카드 무단 사용을 말했습니다. 김호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선아, 이거 심각하네. 알아요. 일단 증거 확보해.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 다 캡처해둬.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녹음이요? 그래. 앞으로 지은이나 사위랑 통화할 때 전부 녹음해. 동의 없이 돈 썼다는 증거 남겨야 해.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 동의 안 했다. 허락 안 했다. 일관되게 말해.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말 하면 안 돼. 네.
과거 인출 내역도 다 정리해. 언제 누가 얼마 썼는지. 은행 가서 거래 내역 전부 뽑아. 정선은 메모했습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뭘? 근데 정선아, 마음 단단히 먹어. 이거 쉽지 않을 거야. 가족이잖아.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 안 그러면 다 빼앗길 거야.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선은 메모를 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응.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래. 엄마,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 하나 사도 될까요? 김장철이잖아요. 엄마 카드로요. 정선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호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녹음이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김치 냉장고요. 김치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요. 얼만데? 200만 원 정도요. 어제 차 샀잖아. 그건 제 카드로 할부 냈잖아요. 내 카드로 긁었잖아. 내가 동의했어. 지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엄마가 나중에 괜찮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제 괜찮다고 했어? 엄마, 왜 이래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안 돼. 200만 원도 안 된다고요? 엄마 돈 얼만데요? 정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엄마. 지은아, 너 지금 차 산 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침묵이었습니다. 뭐요? 무단 사용이야. 범죄야. 엄마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상황 봐서 미쳤어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나 내 엄마야. 딸이 엄마 돈 쓰는 게 범죄예요. 내 허락 없이 쓰면 범죄지. 허락? 엄마, 제가 그 돈 나중에 다 받을 건데 허락이 뭐가 필요해요? 정선은 녹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요. 살아계시니까 제가 쓰는 거잖아요. 내 허락 없이. 엄마는 뭐 하시게요? 그 돈으로. 혼자 계시는데. 정선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지은아. 네. 카드 막았어. 오늘부터. 뭐라고요? 카드 지급 정지 신청했어. 이제 못 써.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할부금 어떡해요? 차 할부금. 내가 낸다며? 엄마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했는데요. 정선은 웃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것도 내 동의 없이 했구나. 당연하죠. 제가 할부금 어떻게 내요? 그건 내 문제야. 엄마. 정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적었습니다. 11월 3일 지은 통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제 인생 망가뜨릴 거예요. 또 왔습니다. 할부금 연체되면 제 신용 다 끝나요. 또 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정선은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민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합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정선은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선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운대 거리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최근 1년치였습니다. 두꺼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인출 내역이 많았습니다. 지은 명의였습니다. 1천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이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정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복사했습니다.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돈 나중에 다 받을 건데 허락이 뭐가 필요해요? 증거였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내일 뵙고 싶어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시죠. 정선은 답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11월 5일 오전, 정선은 이성훈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이었습니다. 30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성훈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럼 지은이한테 상속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유언 집행자이신 사모님 판단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을 보면 이성훈이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최근 1년간 3억 2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전부 따님 명의로요. 제 동의 없이요. 네. 그리고 어제 카드 무단 사용건까지 합치면 5억입니다. 정선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경찰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야 하나요? 네. 이건 횡령입니다. 친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재산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제3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신탁이요? 네. 사모님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보호됩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네. 연락 주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삼동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빴습니다. 정선은 걸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경찰 신고였습니다. 딸을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청담동 포르쉐 센터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 후 도착했습니다. 포르쉐 전시장이었습니다.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그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색했습니다. 정선을 알아봤습니다. 파나메라 보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따라갔습니다. 전시장에 차가 있었습니다.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진주색이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신형입니다. 파나메라 터보 S입니다. 가격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정선은 차를 봤습니다. 민재가 산 차보다 비쌌습니다. 한 등급 위였습니다. 이거요. 네, 이거 살게요. 지금 당장요. 직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현금으로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가 왔습니다. 40대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고객님, 현금 결제 맞으십니까? 네. 금액이 큽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성훈 실장한테 전화해 보세요. 역삼동 자산관리 회사요. 매니저가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선은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봤습니다. 진주색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1시간 후 계약이 끝났습니다. 정선은 차 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인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정선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11월 6일이었습니다. 정선은 포르쉐 센터로 갔습니다.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진주색 파나메라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시승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운전은 하실 줄 아시죠? 물론이죠. 정선은 15년 동안 운전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할 줄은 알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운전석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깊었습니다. 민재 차보다 더 좋은 소리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나왔습니다. 도로로 나왔습니다. 청담동 거리였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20분을 운전했습니다. 강남 주상복합에 도착했습니다. 지은과 민재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민재의 차가 보였습니다. 회색 파나메라였습니다. 주차돼 있었습니다. 정선은 옆자리에 주차했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두 대의 파나메라였습니다. 회색과 진주색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차를 봤습니다. 정선의 차가 더 컸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대의 차였습니다. 나란히 선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산다. 이게 내 차야. 전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통이었습니다. 민재에게서도 왔습니다. 5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있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2억짜리 차를 사서 자랑하세요. 우리는 할부금도 못 내는데요. 정선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11월 7일이었습니다. 정선은 강남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이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였습니다. 이름은 박상철이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셨죠? 네. 정선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도 보냈습니다.
박상철이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하네요. 횡령 맞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2주 정도입니다.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요? 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도주 우려도 있고요. 정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상철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재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성수동이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였습니다. 5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미팅 중이었습니다. 동료 3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도면은 여기 부분을 수정해서 민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사복이었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최민재 씨,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네.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상철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민재 씨, 저항하지 마세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동료들이 멍하니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시죠.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선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선은 인터폰을 받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의 시부모도 있었습니다. 민재 부모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울며 달려들었습니다. 정선은 피했습니다. 민재 오빠 경찰서 갔어요. 엄마가 신고했어요. 그래. 왜요? 왜 그래요? 범죄니까. 범죄? 가족끼리 돈 좀 쓴 게 범죄예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60대였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사돈댁,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위를 경찰에 넘기다니. 사위가 제 돈을 횡령했으니까요. 횡령?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제 허락 없이 쓰면 횡령이죠. 정선의 목소리는 차가봤습니다. 민재 아버지도 나섰습니다.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돈댁, 우리 아들 인생 망가뜨릴 겁니까? 아드님이 제 인생 먼저 망가뜨리려 했죠. 뭐라고요? 5억을 훔쳐갔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민재 어머니가 정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돈댁 제발요. 고소 취하해주세요. 우리의 전과자 되면 어떡합니까? 정선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애초에 남의 돈에 손대지 말았어야죠. 남의 돈? 사돈댁 돈은 결국 우리 며느리 거 아닙니까? 제가 죽으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제 남편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내가 먼저 날 망하게 하려 했잖아.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5억 훔쳐갔잖아. 그것도 모자라 더 달라고 했잖아. 정선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여기다 있어. 1년간 3억 2천. 카드 무단 사용 1억 8천. 합계 5억. 민재 부모가 서류를 받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애가? 네. 아드님하고 따님이요. 민재 어머니가 털썩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네. 가족이라도 남의 돈에 손대면 도둑이야. 엄마. 증거가 다 있어. 법정에서 보자. 정선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사돈댁. 민재 아버지가 문을 막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법정에서 봐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욕설도 들렸습니다. 정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사모님, 신탁 계약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논현동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재가 찍은 차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색 포르쉐였습니다. 정선은 자신의 사진을 봤습니다. 진주색 포르쉐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였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정선은 이성훈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사모님, 3년치 거래 내역입니다. 이성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영유아 특별활동비 명목 3천만 원. 손녀가 있나요? 정선이 물었습니다. 따님은 무자녀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해외여행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달 항공권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몰디브요. 정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3년 3월 회사 급전 명목 5천만 원. 회사 급전이요. 사위분 명의입니다. 주식 투자 손실 변제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하세요. 2023년 9월 친구 급전 명목 4천만 원. 실제로는 명품 구매와 피부과 시술입니다. 이성훈이 영수증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리프팅 시술이었습니다. 그 외 긴급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300만 원씩 인출됐습니다. 합계는 3년간 2억 1천만 원입니다. 지난번 5억과 합치면 7억이네요. 정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뭐가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습 횡령과 특수절도입니다. 특수절도요? 사모님 도장을 위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은행 서류에 필적이 다릅니다. 정선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도장 날인 서류였습니다.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선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닌데요. 그래서 특수절도입니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정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재판은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첫 공판입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검사 측이 강경합니다. 상습성과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흐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준비한 것도 있어요. 정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이게 뭔가요?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이에요. 이성훈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모님 명의인가요? 네. 테헤란로 빌딩 지분이었습니다. 30%였습니다. 시가 50억이었습니다. 제주도 농장이었습니다. 3만 평이었습니다. 시가 20억이었습니다. 해운대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현재 시가 15억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도 있었습니다. 찬명 계좌였습니다. 잔액 8억이었습니다. 총 자산이 93억 정도 됩니다. 이성훈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따님이 이걸 알고 있나요? 모를 겁니다. 남편이 숨겨뒀거든요. 지은이가 철들 때까지요. 그런데 철들지 못했군요. 네. 정서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 서류들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왜요? 지은이한테 보여줄 겁니다. 내가 자격만 있었다면 이 모든 게 내 거였다고요. 이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실장님, 조건을 만들었어요. 조건이요? 정서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성훈이 읽었습니다. 조건 1, 3억 9,200만 원 전액 변제. 포르쉐 즉시 매각 포함. 조건 2 훔쳤습니다. 명시한 자필 사과문 작성. 재산 접근 금지각서 서명. 조건 3 법원 지정 금융교육 및 심리상담 1년 이수. 수료증 제출. 이행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탄원서를 써줄 겁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죠? 네, 충분합니다. 불이행하면요? 전액 사회 환원합니다. 그리고 엄정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서는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정서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이었습니다. 앞쪽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은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엄격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장모인 피해자 박정선의 재산을 상습적으로 횡령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여 금융거래를 진행했으며 이는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민재를 받습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합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재생됐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돈 나중에 다 받을 건데 허락이 뭐가 필요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합의 내용은 피해자 측에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가 정선을 받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정선이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피해자 박정선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3년간 제 돈을 훔쳤었습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 조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선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첫째, 3억 9,200만 원 전액 변제입니다. 포르쉐 매각 포함입니다. 둘째, 훔쳤습니다라고 명시한 자필 사과문입니다. 재산 접근 금지 각서도 포함입니다. 셋째, 법원 지정 금융교육과 심리상담을 1년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민재를 받습니다. 피고인, 이행 가능합니까?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묻는 겁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판사가 정선을 받습니다. 피해자 이행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탄원서를 쓰겠습니다. 불이행 시에는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 처벌을 요청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선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판사가 서기에게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 남긴 재산입니다. 총 93억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게 내 거였어. 내가 자격만 있었다면.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선은 판사를 봤습니다. 저는 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의 의미를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공판일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선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정선은 지은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 조건 이행해. 그럼 용서해 줄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할게요. 꼭요. 정선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철들어라. 이제라도. 네. 정선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정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사모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얼마죠? 3억 9,200만 원 전액입니다. 정선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포르쉐는요? 매각됐습니다. 1억 5천에 팔렸습니다. 아파트도요? 네. 청담동 전세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15억 돌려받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변제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지금 어디 사나요? 월세로 옮겼습니다. 마포구 작은 아파트입니다. 정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과문은요? 팩스로 받았습니다. 자필입니다. 교육은요? 신청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사모님, 탄원서 쓰시겠습니까? 네. 약속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선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탄원서를 썼습니다. 제 딸 김지은과 사위 최민재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조건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2월 20일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정선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민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습니다. 피고인 김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지은도 울었습니다. 단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경고합니다. 판사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와 지은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선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응. 엄마 덕분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조건 지켜. 네. 꼭 지킬게요.
교육도 열심히 받고 봉사도 할게요.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화장을 안 했습니다. 소박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인생은. 알아요. 돈의 의미를 배워. 그럼 나중에 내 거야. 지은이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선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잘 부탁해.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정선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철들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상속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신탁 계약 진행해 주세요. 93억 전액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정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봄이었습니다. 정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논현동 거리였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왜?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정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엄마 근처 식당이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지은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솔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정선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논현동 한식집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도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웃었습니다. 화장이 옅었습니다. 옷이 소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앉아. 정선이 말했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뭐 시킬까요? 된장찌개 정식이요. 저도요. 주문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정선은 마셨습니다. 엄마, 교육 끝났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금융교육이요? 네. 1년 과정 다 이수했어요. 수료증 받았어요. 심리상담도요? 네. 12회 전부 받았어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배웠어요. 돈의 의미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정선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엄마, 드세요. 정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일 어때요? 정선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예요. 전보다 힘들죠? 네. 하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대형 사무소 때보다 급여는 반이에요. 근데 마음은 편해요. 왜요? 남의 돈으로 거짓 생활 안 하니까요. 정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손님들한테 욕도 먹고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왜요? 제가 번 돈이니까요. 누구 훔친 게 아니라. 정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지은이 정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선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은 지은이 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엄마 바쁘시죠? 조금. 그럼 시간 되실 때 연락해 주세요. 그래. 정선은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살가움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워졌습니다. 기대가 없었습니다. 착취도 없었습니다. 성인과 성인의 거리였습니다. 정선은 그게 편했습니다. 4월. 정선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CT도 찍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박정선님, 좋은 소식이에요. 네. 제발 소견 없습니다. 완전관의 상태예요. 정선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선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기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선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성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네, 사모님. 차 빼고 싶어요. 진주색 포르쉐요. 여행 가시게요? 네. 동해 안으로요. 좋으시겠어요. 언제 출발하세요?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선은 생각했습니다. 투병 친구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항암을 받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함께 바다를 볼 것입니다. 다음 날 포르쉐 센터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진주색 파나메라였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3명의 친구를 태웠습니다. 박영희였습니다. 64세였습니다. 유방암 생존자였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70세였습니다. 대장암 생존자였습니다. 김미란이었습니다. 59세였습니다. 난소암 생존자였습니다. 와, 정선아. 이 차 진짜 좋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치?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멋있어.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웠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동해였습니다. 7번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와, 4사람이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정선은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정선아, 우리 살았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우리 살았어. 힘들었지? 많이. 나도. 4사람은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동시에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바다를 따라 달렸습니다. 파란 물결이 번졌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선아, 내 딸은 어때? 미란이 물었습니다. 달라졌어. 많이. 화해했어. 글쎄, 화해랄 것도 없어. 그냥 어른 대 어른으로 지내. 그게 좋은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선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포장된 착취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되는 학대였습니다. 정선은 그걸 끊었습니다. 증거로, 절차로, 원칙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정선아, 저기 횟집 어때? 점심 먹자. 영희가 가리켰습니다. 바닷가 횟집이었습니다. 좋아. 차를 세웠습니다. 네 사람은 내렸습니다.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를 주문했습니다. 소주도 주문했습니다. 우리 건배하자. 순자가 잔을 들었습니다. 뭐해? 살아남은 것에. 좋아.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청명했습니다. 건배. 마셨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회가 나왔습니다. 싱싱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선아, 내 딸한테 재산 줄 거야? 미란이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언제? 철들면. 철들었잖아. 이미. 정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 더 봐야 해. 진짜로 변했는지. 엄하다. 엄해야지. 93억이야. 아무나 못 줘. 그래, 내 말이 맞아.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속초를 지나갔습니다. 양양도 지나갔습니다. 바다는 끝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바다도 붉었습니다. 정선아, 멈춰. 사진 찍자. 차를 세웠습니다. 네 사람은 내렸습니다.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발이 젖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찍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웃었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노을이 찍혔습니다. 예쁘다. 우리가 더 예뻐. 웃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이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정선은 운전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상속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가치의 성숙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그걸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줄 것입니다. 전부를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정선이 지킬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내려줬습니다. 정선아, 고마워.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그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정선은 답장했습니다. 나도. 전송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논현동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았습니다.
정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68세의 새 인생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포장된 착취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가족이라 참는 악순환을 끊는 것은 증거, 절차, 원칙의 힘입니다. 상속은 피가 아니라 가치의 성숙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습니다.